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강남 ETF입니다. 최근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장이 반등으로 돌아서는 건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알고 있으면 좋을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마무리가 된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7일 다우지수는 1.23%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똑같이 1.23%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찬가지로 1.33%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연일 상승장을 받으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주요 분야들로 살펴보면 어느 특정한 부분이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하루였었고요.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 또한 연일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리의 안정과 공포의 확대 사이에서 흘러가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간밤에는 역시나 기술주의 강세장이 이어졌었던 만큼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상승장을 가져간 모습이고요. 하지만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어제의 급반등을 뒤로하고 다시 하락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아쉽게도 다시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미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역시 오늘도 시장이 좋았던 만큼 모두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아쉽게도 지수와 함께 반도체와 관련된 테마의 ETF들은 도로 내려가 버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분야는 애완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모든 분야의 ETF들이 모두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었고요. 특히 최근에는 탄 ETF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고, 시간의 장에서는 아쉽게도 다시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었던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 테마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기술주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들인 만큼 오늘은 모두가 좋은 상승장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상승의 움직임보다는 역시나 하락의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오늘은 역시나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원유와 관련된 테마의 ETF들이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ARK ETF들이 다시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인데요. 일단 이 분야들도 오늘만큼은 모두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시간의 장에서는 대부분 다시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해외 주요 ETF의 시향 부분은 금과 은, 퀄리티주, 배당주, 원자재,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 분야의 대표 ETF들인데요. 오늘도 위험 자산이 주식시장에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 자산들이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전 자산들도 함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계속해서 안전 자산들이 추가로 더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요 테마의 ETF들이 시간의 장에서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열리게 될 미국 증시의 시작은 좋지 않게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는데요. 요새는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상황들을 잘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패드의 통화 정책에 대한 파장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아시는 것처럼 패드는 기준금리를 3년 3개월 만에 올리면서 그 시작을 알렸었죠. 따라서 다가오는 21일 월요일에는 패드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려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날 행사를 통해서 패드 의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 경제 인식에 대한 시선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날 발언의 내용을 보고 시장은 반응을 보일 것이 예상이 되고 있죠. 이 밖에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는 주목할 기업으로 나이키와 카니발 그리고 니오 등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미국의 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죠. S&P 500 지수가 이틀 연속 2%가 넘게 오른 데 이어서 이번에도 1%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S&P 500 지수가 4일 연속 1% 이상 상승을 했던 것은 대부분 뭔가 큰 변곡점이 있었을 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월가에서도 패드가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급등을 하자 또 다시 증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두고서 서로 상반된 의견들을 내며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증시가 올라갈 만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역시 JP모건이죠. 자신들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아직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기업들의 재무 제표가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도 2분기부터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패드가 매파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건 물가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경제가 예상보다 더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결국 패드는 다시 시장에 친화적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올해 시장은 이미 많은 거품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 또한 최근에 높았었던 수치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감회도를 보여줬는데 그게 이미 충분했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 패드가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패드가 너무 늦게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했다는 의견들을 내는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통계로 봤을 때 이번처럼 긴축의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결국 향후 2년 동안 경기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분석을 하는 모습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찰스 슈왑도 패드가 인플레이션을 대응을 하려면 작년 말에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험난한 여정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 현재 패드의 모습은 결국 경기 침체의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서 결국에는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나 과하게 낙폭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백의 3배 레버리지인 TQQQ ETF나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XOXL ETF는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전쟁의 기간 동안에 낙폭이 컸었던 애플이나 아마존닷컴 그리고 알파벳 구글에도 많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차지한 항생 차이나 ETF 역시 현재 엄청나게 고점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을 믿는 투자자들은 살아나기만 한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언제나 안심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미국의 대표 지수에 대한 투자죠. S&P 500이나 나스닥백 ETF를 통한 투자 역시도 항상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패드가 컨트롤을 잘해가는 것을 보면서 시장이 회복을 해 나갈 거냐 아니면 결국 실패를 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될 거냐가 앞으로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상승장을 즐기면 되고요. 시장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면 그 시기에는 더 싸게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즐거움을 즐기면 됩니다.
항상 짧은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좋은 투자 종목들 기분 좋게 수량을 모아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확실한 투자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나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한 주가 다시 마무리되는 금요일인데요. 모든 분들이 한 주 동안 본인의 위치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